안녕하십니까. 한국콘텐츠진흥원 심천비즈니스센터장 김영민입니다. 오늘 발표는 시장 규모와 총생산액이 세계 2위인 중국 콘텐츠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살펴보고 중국 시장의 변화와 비즈니스 전략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중국 콘텐츠 시장의 개요, 장르별 분석 및 전망, 중국 시장 진출 전략, 그리고 한국콘텐츠진흥원 중국 비즈니스센터 소개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중국의 콘텐츠 시장에 대한 개요입니다. 중국 콘텐츠 시장의 규모, 중화권 콘텐츠 수출입 현황, 중국의 콘텐츠 산업 규제와 저작권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은 2020년 기준 인구수 약 14억 5천만 명으로 세계 1위이고 국내 총생산액 역시 약 14조 7천만 달러로 미국에 이어서 세계 2위입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발간한 2020년 콘텐츠 산업백서에 의하면 중국의 2019년 콘텐츠 시장 규모는 약 3,508억 달러입니다. 지식정보, 광고, 출판을 제외하면 방송, 게임, 캐릭터 라이선스의 시장이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과 한국은 산업 분류 체계와 조사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중국에서 발표한 시장 규모 자료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020년 콘텐츠 산업백서에 의하면 2019년 한국 콘텐츠 수출액은 약 101억 9천만 달러이며 이 중 중화권 수출액이 약 41억 5천만 달러로 전체 수출액의 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화권 수출액을 장르별로 살펴보면 게임 수출액이 36억 6천만 달러로 약 88.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캐릭터와 음악이 각각 1억 7천만 달러, 1억 1천만 달러의 수출액을 달성하였습니다. 2019년 중화권 수출액은 18년 대비 20.65% 증가하였는데 게임의 경우 새롭게 서비스를 시작한 게임은 없지만 기존 서비스 중인 게임들이 선전하면서 전년 대비 22.88% 증가하였습니다. 방송은 중국 내 서비스 제한 등으로 9.59% 감소하였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한국 웹툰이 선전하면서 99%의 수출 증가가 이루어졌고 애니메이션은 몇 작품이 중국에 진출하면서 수출액이 116% 급증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중국의 콘텐츠 산업 관련 규제 및 저작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은 한알령 이후 게임, 방송 등 한국의 주요 콘텐츠에 대한 서비스에 대해서 지속적인 규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작년에 한중 양국 정상이 2022년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이하여서 2021-2022 한중 문화교류의 해를 선언하였고 그 후 게임과 방송, 영화 등 일부 콘텐츠에 대한 인허가가 나오면서 중국 진출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중국 정부의 규제 정책이 한순간에 풀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1년부터 중국 정부는 반독점 행위 금지, 데이터 보안 등을 이유로 성숙기에 접어든 빅테크 기업과 인터넷 관련 기업들에 대해서 강도 높은 규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내 사회질서 유지를 위하여 온라인 여론과 팬덤 문화에 대한 규제, 콘텐츠 내용에 대한 지침 강화 등의 조치를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콘텐츠 산업에 대한 중국 정부의 이러한 강도 높은 규제는 한중 비즈니스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 콘텐츠 기업들의 중국 비즈니스 전략에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중국 정부가 지적재산권 보호 규제를 강화하면서 한국 콘텐츠의 중국 내 불법 유통 피해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국 정부의 저작권 강화 움직임에 발맞춰서 작년 6월 중국 게임 개발사를 상대로 한국 게임 개발사가 중국 법원에 제기한 지적재산권 소송에서 배상 판결이 나왔고 중국 콘텐츠 기업들로부터 한국 콘텐츠 기업의 저작권 관련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장르별 시장 분석 및 전망은 최근 중국에서 급부상하고 있는 온라인 영상 산업과 콘텐츠 산업에서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임과 e스포츠, 그리고 중국 내 비즈니스 교류가 향후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IP 라이선싱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모든 장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영상 산업은 인터넷으로 송출되는 영상을 모두 포괄하며 콘텐츠 형식에 따라 쇼클립, 종합동영상, 온라인 라이브, OTT와 IPTV, 온라인 오디오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2020년 12월 기준으로 중국 온라인 시청 가입자 수는 9억 4천만 명을 돌파하였고 인터넷 TV 사용률은 95.8%를 기록하였습니다. 중국 CNNIC에 따르면 2020년 온라인 영상 산업 시장 규모는 약 6천억 위안으로 2019년 대비 32.3% 증가하였습니다. 그 중에 쇼클립 시장 규모는 약 2,051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57.5% 증가하였습니다. 웹드라마, 웹애니메이션, 웹영화와 같은 종합동영상 시장 규모는 약 1,190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3% 증가하였습니다. 쇼, 스포츠, 콘서트, 게임, 전자상거래 등 온라인 라이브 영역의 시장 규모는 약 1,134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34.5%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2022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온라인 유입과 실물 경제 소비의 디지털 경제 모델이 확산되면서 온라인 라이브를 통해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전체 전자상거래 소비자의 66.2%를 차지할 정도로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국의 게임 산업입니다. 2021년 기준으로 중국의 게임 시장 규모는 시장 판매 수익이 2,965억 위안, 하나로 약 54조 5천억 원 수준이며 게임 이용자 수는 6억 6,600만 명입니다. 중국의 게임 가입자 증가율이 매년 둔화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의 게임 이용자 수가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하반기 가입자 규모가 상반기에 비해서 더 크게 감소했는데 이는 작년 하반기에 중국 정부가 발표한 미성년자 온라인 게임 이용 제한 정책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앱 분석 전문 기업 센서타워가 집계한 2021년 세계 모바일 게임 탑10에 따르면 1위부터 3위까지가 모두 중국 게임입니다. 왕자영역과 화평정영은 3년 연속 엎치락뒤치락하면서 1, 2위를 다투고 있으며 작년에는 미호요의 원신이 3위를 차지하였습니다. 한국 게임은 2020년부터는 순위에 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NC소프트의 리니지 M이 2018년 5위, 2019년 7위를 차지한 뒤 탑10 순위에서 사라졌습니다. 중국 정부는 게임 산업 진흥과 함께 강력한 규제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 상반기부터 도입된 게임 판호 평가 심사 시 새로운 채점 방식은 한국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게임 작품의 내용 등에 대한 규제는 향후 한국 게임의 판호 획득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므로 대응 방안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2021년 하반기에는 미성년자에 대한 온라인 게임 서비스 제공 시간을 엄격히 제한하는 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중국 정부는 미성년자의 게임 이용 시간 관리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는 동시에 중국의 게임 기업들에게 중국의 문화적 가치를 갖는 게임 개발과 해외 진출에 집중하라는 뜻을 전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 중국 e스포츠 시장 규모는 3억 8,500만 달러로 북미와 유럽을 제치고 세계 최대 시장으로 부상하였습니다. 2024년까지 e스포츠 복합 성장률은 6%대로 전망하고 있는데 이는 전 세계 e스포츠 시장의 예상 성장률 4%보다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2021년 3월 기준으로 중국의 e스포츠 가입자 규모는 약 4억 9천만 명이며 중국의 1선, 2선 도시의
20세부터 25세까지 남성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중국은 2022년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e스포츠를 정식 종목으로 채택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지원 정책과 e스포츠의 인기에 힘입어 e스포츠와 중국 내 각종 브랜드의 협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e스포츠 자체의 상업적인 가치와 IP 라이선싱 등 파생산업, 팬덤과 게임 라이브 방송 등 e스포츠 생태계의 장기적인 발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국의 게임 라이브 방송은 유저수 3억 5천만 명, 시장 규모는 2020년 343억 위안, 2021년은 430억 위안, 하나로 약 7조 9천억 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중국의 게임 라이브 방송은 더우이, 후야 등이 선도하고 있는데 이는 텐센트가 더우이와 후야에 초기 지분 투자를 하면서 게임 라이브 방송 플랫폼의 초반 성장에 커다란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후 후야가 성공적으로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을 하였고 현재는 비리비리, 꽈이쇼우, 바이트댄스 등 중국 대기업들이 게임 라이브 방송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고 있어서 게임 라이브 방송의 산업 전망은 매우 밝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2019년 중국의 라이선싱 시장 규모는 104억 달러로 2018년보다 9.5% 증가하였고 세계 성장률 4.5%를 훨씬 웃돌고 있습니다. 글로벌 비중 관점에서 보면 2019년 글로벌 라이선싱 시장 규모는 2,928억 달러로 중국 라이선싱 시장은 아직 세계 시장의 3.6%에 불과합니다. 2020년 중국 라이선싱 판매액은 16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11.5% 증가하였으며 2020년 중국 라이선싱 수입액은 41.5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8.6% 증가하였습니다. 2020년 라이선싱 IP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엔터테인먼트 IP로 약 58.5%의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박물관을 포함한 예술 및 문화 IP가 18.7%, 패션 IP가 10.3%를 차지하였습니다. 2020년 중국 라이선싱 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가별 IP 현황을 살펴보면 중국 32.6%, 미국 30.5%, 유럽 10.2%, 일본 9.8%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의 라이선싱 산업이 매우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2020년 중국 본토의 라이선스 IP 비율이 처음으로 미국을 넘어섰습니다. 2020년 중국에서 IP 라이선싱이 적용된 상품을 살펴보면 장난감 및 엔터테인먼트 17.7%, 의류 및 액세서리 16.9%, 식품 및 음료 10.2%, 선물 및 기념품 9.8% 등의 순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타로는 문구 및 사무용품, 아동용 제품, 전자 디지털 등도 라이선싱의 적용 대상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 콘텐츠 산업에 대한 현황과 전망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중국 시장의 변화와 비즈니스 전략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중국의 콘텐츠 시장 규모는 미국에 이어 세계 두 번째이고 콘텐츠 매출액 역시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홍콩 증시에 상장된 텐센트의 시가총액은 4조 5,600억 홍콩달러, 하나로 약 695조 원입니다. 이는 한국 대표 콘텐츠 기업 1위부터 10위까지 기업의 시가총액을 모두 합한 금액보다 높습니다. 중국 주요 콘텐츠 기업들의 자본 규모, 총생산액, 기업 수, 종사자 수 모두 한국을 앞지르고 있습니다. 게임, 애니메이션, 온라인 방송 영상, OTT 플랫폼 등 여러 장르에서 글로벌 마켓 점유율도 이미 한국을 앞지르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2021년 3월 발표한 중화인민공화국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4기 5개년 계획과 2035년 비전 목표 요강에서 문화 수출을 활성화하여 해외 시장을 개척하고
국가 문화수출기지 조성을 강화하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특히 특정 장르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를 성장시키기 위한 중국 정부의 장려 정책에 따라 중국의 콘텐츠 산업과 기업은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경쟁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중국 콘텐츠 산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례가 바로 애니메이션 산업입니다. 2021년 중국에서 상영한 극장용 애니메이션은 모두 43편이며 이는 중국 전체 박스오피스의 10%를 차지하는 수준입니다. 특히 2019년에 개봉한 애니메이션 나타즈마 동강세는 티켓 판매 수입 50억 위안, 하나로 약 8,400억 위안을 기록하면서 2019년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2020년에도 총 3편의 애니메이션이 박스오피스 1억 위안을 돌파하였으며 이 중 백사2는 5억 8천 위안, 하나로 약 950억 원의 박스오피스를 기록하였습니다. 중국은 이외에도 웹툰, IP 라이선싱, 온라인 방송 영상, 라이브 커머스 등 다양한 영역에서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류 콘텐츠는 2017년 한한령 이후 주요 콘텐츠인 게임과 방송에 신규 서비스가 제한되면서 중국 내 위상이 많이 축소되었고 해당 기간 동안 중국의 콘텐츠 산업은 상대적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이러한 중국 시장의 변화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향후 중국과의 비즈니스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중국의 콘텐츠 시장 규모는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세계 2위입니다. 그냥 2위가 아니라 3위부터 5위까지인 일본, 독일, 영국 세 나라의 시장 규모를 합친 것과 비슷한 규모입니다. 중국의 총 생산액 역시 세계 2위의 자리를 확고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1위인 콘텐츠 기업인 시가총액이 한국 콘텐츠 기업 1위부터 10위까지 기업의 시가총액을 모두 합한 금액보다 큽니다. 굳이 인구수를 따지지 않더라도 콘텐츠 기업의 숫자나 종사자 수 역시 한국의 수십 배에 달합니다. 중국은 분명히 매력적인 시장입니다. 아직까지 한류 콘텐츠를 선호하는 유저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2017년 이후 중국에서 새롭게 서비스된 한류 콘텐츠는 거의 없습니다. 웹툰과 애니메이션, 캐릭터, 음원 등의 장르가 선전을 하고 있지만 그 파급력은 크지 않습니다. 한류 콘텐츠라는 사실만으로 중국에 진출하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앞으로는 세계 시장 또는 한국 시장에서 성공한 콘텐츠일지라도 중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중국 콘텐츠 기업들과 치열하게 경쟁을 해야 합니다. 중국은 이제 더 이상 한류 콘텐츠의 구매자 역할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중국에 진출하고 싶거나 중국 자본의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매우 치밀한 시장 분석과 진출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중국 콘텐츠 기업과 동등한 위치에서 협력 파트너로 또는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자로 마주서야 합니다. 중국과 한국의 콘텐츠 기업들의 더 많은 협력과 비즈니스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국콘텐츠진흥원 북경센터와 심천센터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중국 비즈니스센터는 북경과 심천 두 개 지역에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북경센터는 중국 남서부 지역을 제외한 중국 본토 전역을 대상으로 비즈니스 지원을 하며 중국 정부 정책 및 한중 이슈 대응 등을 주로 담당합니다. 심천센터는 중국 남서부 지역과 홍콩, 마카오, 대만 지역을 담당하며 지역 특성에 맞춰 애니메이션, IP 라이선싱, 실감 콘텐츠 분야의 비즈니스 지원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국 진출을 희망하시는 경우 북경센터와 심천센터 어느 곳에 지원을 요청하셔도 됩니다. 두 개의 센터가 서로 공조하면서 최상의 서비스를 지원해 드릴 것입니다. 한중 콘텐츠 산업의 공동 발전과 원활한 비즈니스 교류를 위하여 한국콘텐츠진흥원
북경센터와 심천센터가 항상 여러분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